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730 재보선 출마자들한테 공천장을 주면서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후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건 선거 때마다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뛰라는 의무입니다. 운동화 선물도 좋지만 안 대표를 비롯한 민주연합 지도부가 재보선 공천을 제대로만 했더라면 그게 출마자들에겐 더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 지도부는 공천 파동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또 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뉴스케이는 우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공동대표 운동화를 선물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운동화를 주는 자리에서는 덕담 수준의 얘기만 했고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천정배 전 의원과 허동준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후보들이 선거를 잘 치르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좋은 분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전해주신 안철수 대표의 말, 재난과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선거의 의미를 채색시킨 건 바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 때문인데요. 오늘 그 공천 파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한국일보가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보선 관심지역 두 곳의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공천 파동의 진원지 서울 동작을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한 전남 순천 곡성입니다. 우선 서울 동작을 어땠습니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요. 다자 대결 구도에서 나경원 후보는 51.9%의 지지를 얻어서 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22.3%, 정의당 노회찬 후보 14.1%를 크게 앞섰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경원, 기동민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53.9, 기동민 36.4로 나경원 후보가 17.5%포인트 앞섰습니다. 나경원, 노회찬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54.8, 노회찬 37%로 17.8%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다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일화하면 더 큰 이런 지지율 격차가 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나왔습니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원성훈 리서치 코리아 사회여론조사본부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천 파동과 함께 후보 간 인지도, 지명도의 차이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선거가 본격화하면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민주연합 공천 파동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당 지지도가 높은 2040 세대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기동민 후보한테 밀리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남 순천 곡성. 아무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주연합의 서가번 후보 지지율이 42.4%,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은 30.5%로 나타나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역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록 여론조사지만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50대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이 상당한 격차로 앞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야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정현 후보의 고향 곡성에서는 64.7%의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30% 이상만 득표하면 대박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한 민심이 선거 날까지 계속된다면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리서치 코리아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동작을 같은 경우 9.1%, 순천 곡성은 17.8%였습니다. 예, 이게 응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자료 정도로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눈에 띄게 바뀐 대목이 둘인데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흔히 지지율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데요. 예. 지난주 40%에서 이번 주 43%로 3%포인트 올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31%에서 이번 주 28%로 3%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 오르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3% 내리고 떨어지고. 예.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변동 없이 41%였고요. 민주연합은 지난주까지 상승 기류를 탔지만 공천 파동 여파로 2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 국제 관계가 1위를 차지한 걸로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주 방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8%였고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 상황은 4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불리는 충청권 내에서는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이번 주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눌러서 이번 재보선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 민주연합의 선거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예, 선거가 19일 19회 남았으니까 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공천 파동이 빨리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기를 원하겠고 반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천에 대한 공세, 여기 오늘도 계속 했습니다. 융단 폭격 파상 공세,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큰 명제 속에서 묵묵히 일해왔으나 이러한 행태, 즉 권은희 과장의 폭로와 공천이 과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정말로 못할 짓을 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권은희 씨 공천은 국민 기만형 공천의 전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어제 이 권은희 과장 공천에 대해서 정치적 사후 뇌물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또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과장 공천에 대해서 공격의 논리를 요즘 조혜진 의원이 전담해서 내놓고 있는 양상인데요. 조혜진 의원은 오늘은 금배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과 양심을 버리고 사욕을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고 공직사회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단 집단을 만들어내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특검을 해서라도 추악한 거래의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특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권은희 과장 공천에 관한 특검을 하자고 나선 겁니다.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도 공무원이란 점을 감안해 보지요. 특정 정파에 충성하는 이단 집단으로 말하자면
국정원 아닌가요? 예. 조혜진 의원님 한번 여기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권은희 과장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아쉬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을 감싸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 과연 이 권은희 과장 공천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민주연합을 공격하는 것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포 방문 때문입니다. 예. 김포에서도 재보선이 있죠. 예. 오늘 경기도 김포의 한 로컬 푸드 직판장을 방문해서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매장에서 양파 등을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 유통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김포 이번 보궐선거 지역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충청북도 청주를 방문해서 상인들하고 밥을 먹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충청권의 재보선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는데요. 오늘 김포 방문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기에는 오늘은 이 문제를 비판했군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도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지역을 애써 방문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무를 잊고 730 재보궐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도요. 대통령께서 방문한 로컬 푸드 직판장은 김포만이 아니라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다면서 왜 하필 거길 갔느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 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8년 총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 은평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데 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의원은 당시에 낙선했었죠. 예. 어쨌건 어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났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첫 번째 민생현장으로 농협 하나로 클럽을 방문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에는 지난 7월 2일 청주의 서문시장 안에 있는 삼겹살 거리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 행보일 뿐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정말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행보라면은 민주연합 대변인 말대로 재보선이 없는 지역에 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렇게 재보선과 관련된 소식을 쭉 훑어봤고요. 장관 청문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한 것입니다. 새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때문인데요.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는 어제 청문회에서 자기가 일원동 아파트에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요. 결국 자기 입으로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도 뭐 엄청났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대통령이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그 두 사람,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참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국민 여론을 참고해서 임명을 안 할지 비난 여론을 그냥 참고가 아니라 참고 임명을 강행할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는 전망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퇴시키고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 둘 중 하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얼추 얼개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코 돼서는 안 될 장관감으로는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이 세 사람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